글쓰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주로 SNS를 저희 많이 하죠. 온라인 글쓰기를 할 때는 일단은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왜 온라인에 글을 쓰는가? SNS는 그냥 뭐 일상을 올리고 재미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알리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꾸준히 글을 쓰고 이 브랜드화하는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SNS가 굳이 뭐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진 않더라도 막 진짜 유명인들 말고 일반인 사람들이 좀 뭐 팔로워라든지 이웃수가 어느 정도 뭐 만 명, 몇만 명 단위로 되면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.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또 자기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온라인 글쓰기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뭐 책을 낸 사람도 물론 많고 꼭 책뿐만 아니라 자기 뭐 다른 사업으로 연장되고 확장되기도 하고요. 네.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글을 써야 꾸준히 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하다가 말아요. 그쵸?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?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? 엄청 힘들거든요, 이게. 글쓰기가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. 또 온라인 글쓰기는 또 약간 좀 그냥 글쓰기랑 또 달라요. 어쨌든 누군가는 보잖아요. 예, 그리고 공개적으로 뭐 댓글이나 이런 데로 또 지적과 저격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목적의식은 이제 목표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, 뭐 블로그 이웃 몇 명, 1000명, 10,000명, 좋아요 100개, 뭐 하루 방문자 300명, 500명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정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좀 꾸준히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. 자,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이웃이 지금 내가 100명인데 이웃을 1000명을 만들어야 돼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블로그 이웃이 100명인데 1000명을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이제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.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. 좋아요가 지금 5개밖에 안 돼. 근데 100개를 올해 안에 만들고 싶어. 한 게시 포스팅이나 뭐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100개 이상 좋아요를 하고 싶어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? 그러니까 방법을 고민하고 또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. 그렇죠? 예.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흐지부지. 저도 많이 경험을 봤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나만의 캐릭터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SNS를 들어가 보면 뭐 한두 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쭉 이렇게 여러 개 조그만 시간 내서 훑어보면 딱 그 사람 캐릭터가 나오죠. 네. 그래서 온라인 글을 쓸 때 웃기거나 감동 주거나 아니면 허당이거나 또 자기만의 그런 캐릭터, 성격을 이제 나타내는 게 좋은데 도전적이거나 성실함 등등 여러 가지 그 캐릭터가 내 그 SNS의 성격을 또 결정을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SNS가 꾸준히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호응도 좀 없고 뭐 이웃이나 팔로워도 뭐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그런다 하면 이런 걸 생각을 하고서 하셔야 돼요. 그냥 무작정 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래 꾸준히가 안 돼요. 뭐든 꾸준히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일관성이 또 중요해요.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근데 꾸준히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 목적의식, 목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고요. 일관성은 소재의 일관성, 글쓰기라든지 다이어트. 꼭 한 가지, 뭐 이건 이제 예를 제가 든 건데요. 한 가지뿐만 아니라 뭐 두세 가지여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막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너무 관련 없는 거를 막 계속 막 온갖 정보에 내가 온갖 정보를 다 제공해 주겠다 해서 별의별 게 다 있는 예를 들어 블로그로 예를 들어 볼게요. 블로그는 네, 성장하지 못합니다. 한 가지를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. 차라리 한 가지.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? 먹는 거 맛집 리뷰 이런 거 뭐 엄청 많잖아요. 근데
맛집 리뷰보다는 빵집, 예를 들면 나는 빵 맛있게 하는지만 리뷰를 하겠다. 그 빵 사진만 찍겠다.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. 그렇게 딱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을수록 더 좋아요. 왜냐면 고객 타겟팅이 명확해지니까. 뭐든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해서, 소재를 일단 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. 지금 나는 별 할 소재가 없다. 그러면 여러 개를 하되 이걸 점점 좀 줄여 나가는 거예요.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찾으시고 본인만의 것을. 처음부터 다 한두 가지가 정해지진 않아요. 저도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. 조금씩 이제 점점 가지치기가 되어 가고는 있는데, 그렇게 하시고, 독자에게 주는 효능이 또 일관적이면 좋죠. 재미가 있거나, 실용정보, 공감. 근데 이거는 꼭 뭐 한 가지로 딱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, 이걸 좀 골고루 줄 수 있으면 좋겠죠. 이 효용은. 표현의 일관성. 글의 양이라든지 나만의 문체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 포스팅에서 막 경어체를 썼다가 반어체를 썼다가 문체를 그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. 어떤 때는 글이 양이 엄청 짧고 어떤 때는 뭐 엄청 길고 이런데 이것도 일관적으로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그 SNS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글의 양, 문체, 이런 또 소재 이런 것까지 다 좀 일관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다음 메시지, 솔직하게 아낌없이 보여준다. 이게 중요하고요. 어떤 글이든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.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. 내가 읽어도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퇴고를 하셔야 돼. 어떤 글이든지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딱 드러나야 돼. 그건 이제 제목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잘 표현이 돼야 되겠죠. 이게 좀 쉽지는 않죠. 그래서 꾸준히 써야 되는 거고요. 가르치려 들지 않아야 됩니다. 이건 좀 어렵죠, 그렇죠? 가르치려 들지 않게 하다 보면 뭐 해야 한다, 막 이렇게. 너 이거 해라, 막 이렇게 되는데, 이건 약간 좀 성격의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. 가르치려 들지 않는 거, 이게 좀 잘 되지 않는 분이고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, 저는 좀 이거 많이 신경 써야 돼요. 저는 좀 굉장히 강해가지고 막 가르치려 드는데, 갈수록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자, 또 온라인 글쓰기는 호기행위라고 표현했는데, 반응이 있어야 또, 이게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, 뭔가 이렇게 보람도 있고, 글쓴 보람도 있고, 그렇죠.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,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.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, 이런 게 있대요. 반전.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만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, 네, 그래서도 반전을 굉장히 진지하다가 막판에 웃긴다든지, 웃기다가 진지하게 끝낸다든지, 뭐, 아무튼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겠고, 패러디, 뭐 여러 가지, 지금 현 정치나 뭐 현 세태 이런 걸도 패러디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정리해준다거나, 또 명언이나 멋진 구절로 반응을 또 살펴볼 수도 있고, 유행하는 거, 그다음에 랭킹,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게 들어가면 반응이 잘 일어난대요. 이런 것들이 글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댓글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일부러 댓글을 유도하는 거예요. 찬성 반대 의견을 주세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처음 SNS 시작한 게 2년 전에 그 당신의 뇌를 봤거든. 아니. 인류드 뇌가 나왔을 때 그때가 2020년 9월이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작하긴 했는데 뭐 계약한 거 사진 올리고 그전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일찍 했더라고. 2017년인가 18년인가. 시작은 굉장히 빨리 했어요. 근데 사진을 거의 올리진 않았어요. 뭐 강사 모임 교육 이런 거 한두 개 올려놓고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서 작가님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SNS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처음에 제가 사람들 가장 많이 끌어들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 책 표지를 여러분이 투표해 주세요. 제가 일부러 그걸 걸었어요. 온라인에. 그렇게 해서 그때 팔로워 수 늘린 게 지금이에요. 그 이후로는 별로
늘리진 않았어요. 제가 지금 거의 800명 가까이 되는데 막 그 이상으로도 막 할 수 있는데 저는 SNS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예, 굉장히 별로 재미도 없고 좀 약간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좀 그래요. 아무튼 그때 투표를 1번, 2번 그 최종적인 책 표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혼자 정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라고 한 걸로 이제 결론적으로 또 됐어요. 그랬더니 막, 제가 투표한 게 됐네요. 막 이러면서 또 되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댓글도 물론 엄청 많았고. 이거 좋더라고요. 여러분 투표해주세요. 의견이 어떠세요? 이거 좀 골라주세요. 이런 거 있죠. 아주 사소한 거라도. 이러면 사람들이 막 참견하고 싶어 해요. 굉장히. 나도 의견 막 내고 싶어 하고. 그리고 뭐 굳이 고르는 거는 막 내 의견을 어렵게 막 쓰진 않아도 되잖아요.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만 하면 되니까. 예, 그래서 댓글 쓰기도 굉장히 편안하고요. 유형을 몇 가지를 제시한 후에 선택하게끔 하는 거. 이런 것도 굉장히 댓글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온라인 글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죠.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나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팔로워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누가 내 글이 읽을까? 예, 그래서 좀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데 점점 늘어나죠. 예. 축적이 되면 이게 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왜 또 이런 주제, 소재 이런 게 일관적이면 이제 또 나만의 이게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나를 보여주는 뭐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자료로 쓰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역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. 나는 내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비슷한 주제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뭐 브런치 이런 데 꾸준히 써서 이걸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야지. 반대 순서로 갈 수도 있어요. 내가 필요한 자료를 계속해서 SNS에다 모아놓는 거예요. 그냥 단순히 막 일기 쓰고 사람한테 정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정한 나만의 주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.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쉬운 방법을 놔도 왜 거꾸로 가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.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이거를 해서 나중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셔야 돼요. 남들 하는 방법으로 다 가면 언제 할지,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그거를 꾸준히 할지를 못해요. 대부분 사람은 그렇습니다. 저는 그렇거든요. 네, 그래서 딱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먼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좀 흐지부지 되고 말고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, 저는. 끈기가 의외로 약해요. 예,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요, 저는. 재미가 없어지고 금방. 그래서 좀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온라인에다가 SNS를 그렇게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한 사람이라도 읽으면 쓰자는 마인드로. 예. 몇 명 되지도 않고, 뭐 좋아요도 몇 개 없고, 이거 누가 읽겠어. 그런데 그렇게 써야지 처음에 미약하지만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되고, 뭔가 정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라도,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